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선순위 가처분, 매각 불허가 소유자 일에 대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알게 되면 등기부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알지 않을까. 좀 복합적인 사항들이 여러 가지 시선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이걸 좀 많이 좀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좀 정말 많은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지분입니다. 지분에다가 선순위 가처분이 있죠. 두 가지 사항을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지분이 나왔는데 13분의 5가 나왔습니다. 많은 지분은 아니죠. 13분의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지분입니다. 지분 물건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한 티역에 가까운 곳이라서 인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소유권 현황을 보면요. 지분이 나왔는데 경매가 나온 지분권자가 이씨입니다. 이씨인데 13분의 5인데요. 최종 등기부 내용을 봐보면 이씨는 13분의 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3분의 5가 아니죠. 자, 보다시피 여기는 2, 그 다음에 13분 7인데, 어떻게 13분의 5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13분의 5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구조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5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강제경매 신청자는 세입자인데요. 세입자가 전입일자는 2002년도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2012년도입니다. 12년도인데, 이씨가 13분의 7을 소유한 날짜를 봐보면, 1994년도에 13분의 3을 소유를 했고요. 1994년, 그 다음에 97년도에 나머지 13분의 2, 13분의 2를 전부 소유했습니다. 즉, 이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세입자가 2002년도니까, 이 소유권을 13분의 7을 전부 소유한 거는 1990년도에 끝났으니까 2000년도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면 당연히 이 세 개의 지분이 합쳐진 13분의 7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분의 5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이유를 좀 뒤져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자, 보다시피 봐보면 가처분이 하나 설정이 됐습니다. 가처분이 설정이 되었는데 3번 이씨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이씨. 자, 이거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입니다. 즉, 여기에서 13분의 3, 13분의 2, 13분의 2가 이전이 되었지만, 이 3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이 걸렸는데, 이 걸린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걸린 날짜가 1999년도입니다. 오래되었죠.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걸고 나서 그다음 뭘 하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소가 되냐 안 되느냐, 이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의 힌트로 본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등기된 사항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걸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소송이 승소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되었겠죠. 이게 말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소가 되었다는 건 그 뜻은 뭐예요? 소유권이 이 씨에게 13분의 2가 간 게 아니라 다시 이 전 소유자인 박 씨에게 되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소유권 13분의 2는 이 씨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3분의 3과 13분의 2만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허가 났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자, 불허가 난 이유를 봐보겠습니다. 자, 송달력을 봐보시면,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본 게, 중간에 없는 것들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삭제를 시켰고요. 필요 없는 내용 삭제시켰고, 이 채무자금 소유자 이씨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잘 보면 채무자금 소유자 이씨 개시결정 정보가 발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시결정 정보는 여기 보다시피 도달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달했는데, 다시 개시결정 정보를 발송했는데, 폐업부조가 됐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결국은 도달했습니다. 채무자금 소유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4년 5월 30일 날 도달을 한 거죠. 그런데
다시 매각 불허가 된 날짜를 봐보면 2014년 9월 2일인데요. 2014년 5월 31일까지는 정부 확실히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일 이후에 어떤 걸 봤더니, 9월 2일 이후, 이게 9월 2일 이후죠. 이후에 봤더니 폐업무죄가 되었고요. 다시 또 폐업무죄 이사불명 도달을 했습니다. 다시 한 거죠. 개시결정 정보를.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앞에 뒤에 나눠놨는데, 자, 여기 힌트를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파란색. 여기까지도 실수를 했나 봅니다. 보다시피 그냥 원래는 앞에서는 채무자금 소유자 E씨라고 되어 있다가 여기서는 채무자금 소유자 1 E씨라고 되어 있죠. 1이 붙었죠. 1이 붙었습니다. 1이. 과연 도대체 왜 1이 붙었을까요? 이 앞에와 뒤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 앞에와 뒤가.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달라진 건 달라진 건데 뭐가 달라졌는지 보면 등기부를 보면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등기부를 보다 보면 그 전에는 먼저 E씨 가처분 1번, 2번, 3번 E씨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즉 13분의 7이 먼저 경매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시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지분이 13분의 7이 경매가 시작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취하가 되었죠. 일부 취하.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강제경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위에서 얘기했듯이 원래는 1번, 2번, 3번 총 3개가 있었다가 이 지분 13분의 2 지분 그 다음에 5조 제일 처음에는 13분의 3이었죠. 1, 2, 3이 있었을 때 13분의 3이었다가 그 다음에 13분의 2였고 그 다음에 13분의 2였죠. 그 중에서 이 전부 다 경매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변경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처분. 세 분자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 걸렸다가 가처분에 대한 결과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경매당고는 13분의 5만 나왔죠. 그래서 일부 취하. 즉, 이 마지막 13분의 2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E씨께 아니다. 아니므로 이거는 경매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하가 된 거죠. 취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취하가 돼서 나머지 13분의 3과 13분의 2 1번 지분과 2번 지분만 강제 경매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는 제일 처음에 보냈던 서류는 당연히 1번, 2번 여기까지 도달했던 이 서류에는 1번, 2번, 3번 지분 13분의 7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만 도달했고 그 다음에 13분의 5로 지분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없어가지고 결국은 매각 불허가를 내리고 실수를 했으니까 법원이 실수를 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아니, 중요하죠. 사실은 13분의 7에서 13분의 5로 이때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변경된 거를 못 보지는 않았을 텐데, 당연히 등기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취하를 한 거죠. 일부 취하를 받아준 거죠, 법원에서. 13분의 7에서 13분의 2는 취하한다라고 받아준 거잖아요. 받았으면 바로 이렇게 송달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 실수로 송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기들의 실수는 그냥 매각 불허가로 다시 경매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참 열심히 해서 입찰을 했더니 취하가 불허가 되면 괜히 고생만 하잖아요. 만약 낙찰 받았는데 실수했다 그러면 몰수당하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실수를 해놓고는 그냥 매각 불허가로 다시 실행이 되는 이런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거의 발단은 13분의 7이 13분의 5라는 지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매각 송달이 다시 되지 않았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선순위 가처분은 문제 없는 건 확인했죠. 선순위 가처분 문제 없었고 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내용이 좀 복잡해서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했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갔지만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좀 복합적인 내용들을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들으신 분들은 꼭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